안녕하세요. 표정들이 아주 밝으시구만. 오늘부터는 이론을 좀 정리해 볼 거예요. 어디로 넘어가냐면 물권법 없죠. 오늘은 물권법. 맨 총칙하고 그러니까. 자, 페이지 40페이지 펴보시죠. 그래서 쭉 읽어가서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정리하셔야 되고,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최소한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암기해야 돼, 암기. 그래서 암기하지 않으면 맨 공부를 되돌아오고 틀리고 그렇다고 이게. 반드시 암기해 줘야 돼. 그러면 자, 40페이지 보면 제1절 물권 총칙에서는 1번 봤더니 물권 법정주의라고 나오죠. 이 첫 조문이에요. 이게 물권법에 나오는 여러분들 법조문의 185조의 첫 조문인데 그냥 한번 읽고 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그 첫 조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권의 동그라미 쳐봐. 종류, 이렇게 종류 동그라미, 내용 동그라미, 이렇게. 그래서 물권의 종류는 여러분들 몇 개 있는지 아시지? 물권법에서 8개 있잖아요. 8개. 다시 한번 점유권, 소, 지지전, 유질저, 이렇게 8개가 있고, 관습법상 물권이 몇 개 있었냐면 다 같이 분양지, 이렇게 해서 11개 꼭 기억해 줘야 된다고. 이게 관습법상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관습법의 밑줄, 1번에 관습법의 밑줄 긋고 3개 이렇게 써. 3개. 관습법의 몇 개? 그 3개가 밑에 박스 나오잖아. 지금 그 박스 보면 3번 봤더니 민법상 물권은 다 같이 점소, 지지전, 유질저, 그 다음에 지상권편의 특히 구분지상권에서도 물권이지 여기가. 그리고 통행지역권은 지역권 편에 있는 거지. 그냥 따로 해놨을 뿐이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거기에 다 같이 분묘기지권, 양도담보권, 관법지. 그래서 관습법상 물권 3개 분양지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에 다 같이 광어, 광공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광어. 광어 좋아해? 다시 한번 광업관, 어업권,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것들이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이라는 거지.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나오는 게 그 관습법상 물권. 자, 다시 양가로 2번을 가. 2로 양가로 2번. 소유자는 소유권의 사용 수익의 권능을, 그러니까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 이게 소유권이라고. 근데 그것이 물권의 내용이거든. 사용 수익 처분권. 근데 사용 수익의 기능을 대세적으로 이 말을 밑줄 그으셔. 대세적으로 이 말에다 밑줄 그으시고, 영구적으로 그런 뜻이다. 영구적으로. 그럼 소유자는 사용 수익의 기능을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 근데 있다 하면 틀렸다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처분권만 있는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은 물권 법정주의에 반한다 그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 양가로 2번 하나 외워놓으시고, 양가로 4번 간다. 이제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 경우 이렇게 골랐어.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다 분양지만. 관습법상 물권이 이렇게 써놨지? 양가로 4번. 그럼 이제 그것만 탁 외워놓고, 이제 1번 봐. 빠져버렸다가 사자 앞으로 써. 도통행권 앞에 사자 앞에 하나 빠져버렸어. 사자. 사도통행권.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거. 저 편지 버는 사람이. 이거 편지 버는 것도 돈 든다고 이거. 좋게 하려고 맡겼는데 한 장에 3,000원씩이야 이거. 한 장에. 한 페이지에 3,000원씩.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야. 사도통행권. 한번 읽어본다. 사도통행권, 경작권, 그리고 거기 오른쪽에 광천권, 온천권, 온천이용권, 조망권, 공원이용권, 담보권. 그 담보권이야, 담보물권이야. 그건 아니다 그 말이야 이게. 이것은 민법상 물권에 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2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 나오죠. 우리는 미등기
미등기 취득자 외웠잖아, 이런 거. 미등기 취득자는 다 같이 전불소, 대처할 수 있다. 그 밑에다 써놨죠? 그렇게 외우는 거 관습법상 물권은 없다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정답 보면 그 정답이 양가로 1번 봤더니 보장한다, 없다 이렇게 있죠? 정답 3번, 4번은 지워버리면 돼. 그리고 밑에 2번은 되지 않는다로 바꾸면 돼. 정답만 달아놓으면 돼. 필요 없는 것이 들어가 있으면 지워버리면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해결됐고, 그 다음에 일물일권주의에서 2번에 1번에 다 같이 일부에는 소저 없다. 그거 하나에 원하. 일부에는 소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양가로 2번 봤더니 일부에는 용익물권은 성립할 수 있다지. 용익물권은 그러니까 소유권과 저당권만 없으니까 나머지는 성립할 수 있다 해야지. 그럼 거기다가 일부에 자 여기 토지 일부에는 유치권 성립할 수는 없다 하면 안 되지. 소유권과 저당권만 없다니까. 주의하시고. 자 밑에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 소유자는 소유권의 사용 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유효하게 포기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은 처분권만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물권 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거예요. 2번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 그러니까는 나대지지. 나대지 이런 표현이 나오면 법지 없다 해야 돼. 이렇게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한 후 설정자가 저당권자로부터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양해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했을 때 저당권 실행으로 우아래가 달라지면 법지가 인정돼야 한대. 이 말은 뭐냐면 나대지의 저당권이 성립이 됐는데 설정자와 저당권자의 합의로 법정지상권을 만든다고 한 거라고 이게. 그러면 물권 법정주의에 반한다 그 말이야 이게. 그래서 2번은 물권의 오른쪽에서 2번 오른쪽에다가 내용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2번은 물권의 내용을 만들 수 없어 이건. 그래서 틀렸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번 지문 나오면 법정지상권에 나오면 그냥 동의 얻어서 했어도 나대지가 중요해, 동의가 중요해. 그래 나대지 이런 말에 나오면 법지 없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41페이지에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 외워놨을 텐데, 첫째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근데 오른쪽 봤더니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라도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취소, 외워봐요. 취소, 해제, 해지, 합의 해제.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와봐. 두 번째 칸에 동그라미 2번 봤더니 해제 조건의 성취 나오죠? 그러니까 해자만 들어가면 다 등기 없이도 된다. 이렇게 같이 외워줘. 해자만 들어가면. 그 다음에 다시 위로 가서 위로 올라가서 법률행위에서 이 오른쪽 등기 분류의 지역권 양도 한번 봐. 지역권 양도 왼쪽을 봐. 지역권 양도 왼쪽에 3번 제한물권 양도 있나요? 네. 제한물권 양도는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돼. 근데 양도는 전부 등기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지역권 양도는 등기 없이도 이렇게 외우라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에 등기 분류에 상속, 공용징수, 형성판결. 여러분 형성판결 밑줄 그으셔. 형성판결. 형성판결이 아는 게 한 개 있었죠? 그게 뭐였다? 그 메모에 공유물 분할 판결. 그래서 형성판결 중에 하나 있으니까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 없이도. 그럼 이제 왼쪽에 법률 규정 보면 확인 판결이나 이행 판결. 그 다음에 2번 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 청구에 대하여 인락, 동그라미 쳐봐. 인락. 인락은 민사집행법의 용어인데 판결과 가름하는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이행이라는 인락이지? 그냥 등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럼 여러분들이 뭐 인락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막 이런 말이 있거든. 따라서 해본다. 인락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이런 말이 나오면 판결과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것이 어떤 판결인지 이제 구별해야 되는데, 시험 나올 때는 여러분들은 그런 말이 나오면 전부 등기 해야 돼. 이제 앞으로 뭐 임낙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나오면 전부 등기 해야 되고, 밑에 손가락에 분할 판결 하나 나왔지? 그것 아니면 전부 등기 해야 된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 외워본다. 분할 판결 아니면 등기 해야, 이렇게 해서 시험 공부할 때는 이것만 기억해도 돼. 다시 한다. 임낙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이런 말 나오면 등기 해야 해버려. 판결 나와도 등기 해야. 근데 분할 판결은 등기? 그렇게 잘 가르쳐주는 게 세상에 어딨어. 분할 판결은 등기 없이도 나머지는 등기 해야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에 부동산 물권 변동 시기, 시기는 우리는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만 물어보는데, 이제 더 공부하고 싶으면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거야. 여기 시기에서. 그러면 경매는 언제 물권 변동이 생긴다? 매각대금 다 낸 때. 2번 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뭐 했다? 임낙. 그러면 등기 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수용에는 협의 수용과 재결 수용이 있는데, 협의 수용에서는 협의에서 정해진 때에, 그 다음에 수용위원회의 결정을 재결 수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결 수용에 의한 경우는 보상금의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해서 수용 개시일에 물권 변동이 생기고, 4번 저당권의 소멸은 저당 채무를 변제해버리면 소멸하는 거지. 말소 안 해도 이렇게. 그래서 4번에다 별표 넣으시고, 그 다음에 5번, 6번은 다 알아 이렇게. 그래서 6번 보면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게 되면 언제? 가등기 한때, 본등기 한때. 본등기 한때. 자,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질문. 첫째, 지역권은 별도의 이전 등기 하여야 없이도 소유권 요역지 소유권에 이전이 되면 함께 넘어간다. 2번에다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질문 봐.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승계 취득할 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법정지상권이 양도야. 지금 여기는 2번은 취득이요 양도요? 2번은 오른쪽에 메모오셔. 2번 오른쪽에다가 법정지상권의 양도 이걸 물어보고 있잖아. 2번은. 양도는 등기해야지 지금. 3번 해제 조건 성취. 우리는 조건 나오면 외워보나. 조건은 소구표가 있어 없어? 외워보나. 조서는 없지만. 3번 오른쪽에 메모해. 조서는 없지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조건 나오면 소가 있어 없어? 없지만 특약에 의해서 있을 수, 이렇게 통째로 외워놨다고. 이게 조서는 없지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제 조건의 성취에는 성취에 따른 귀속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해자만 나오면 전부 등기 없이도. 4번 여러분들 위로 쭉 올라가 봐.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거기 3번 오른쪽에다 메모하셔. 오른쪽 3번에다가 위쪽에 올라가서 오른쪽 위쪽에 3번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보였나? 거기다 이렇게 메모해.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이게 상대방 없는 무슨 행위? 단독행위. 그냥 법률행위라는 거지. 법률행위. 그럼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원칙이 해야 되는데 48조에 따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안 해도 돼. 근데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인 설립자와 법인에게 귀속될 때는 안 해도 되는데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그거 주의하시면 돼. 자, 밑으로 내려와서 4번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사립대학 나오신 분 손 들어봐. 고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그런 걸 재단법인이라고 그래. 그런 걸 재단법인이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그 법인격에 받쳐진 재산을 재단법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단법인이라고 그런다. 재단법인은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법인에게 귀속이 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밑에 봐 문제. 양가로 4번 보고 있는데 위에 보고 있으면 어떡하냐. 양가로 4번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래 그런 걸. 양가로 4번 빨리 읽는다. 재단법인 시작. 등기 없이도 법인에 귀속되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 하여야 이거 이런 것들 표현을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공유물 분할 소송 절차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지? 동그라미 쳐 조정. 조정만 나오면 등기 하여야 이렇게. 그래서 등기 없이도 하면 틀려. 그런 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한 장 넘겨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청구권은 등기 청구권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처음에 배울 때 말이야 청구권만 나오면 주된 권리라고 그랬어요. 종된 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된 권리니까 주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을 종된 권리인데 물권자가 가지면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물권 없는 자가 가지면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두 개 있다는 거지.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언제 필요하냐면 1번 등기 청구권은 단독 신청 시에 공동 신청 시에. 단독 신청 시에는 혼자 가면 되니까 청구할 필요 없지 이렇게.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공동 신청 시에 문제가 된다 이런 거 기존에 나왔던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2번 등기 청구권의 성질을 읽어 놓는데 등기 청구권은 물권자가 가지면 무슨 청구권? 물권 없는 자가 가지면 채권적 청구권. 그러면 전부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이렇게 해서 물권의 취득, 상실,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되고 등기하려거든 그 전에 따라서 다 등기 청구권. 이게 필요하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므로 법률행위해서 등기 청구해서 등기해야 물권자 되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 되기 전에 갖는 거지. 그러니까 법률행위 다음에 나오는 등기 청구권은 전부 채권적 청구권에 일단 이렇게 잡아놔. 그래서 왼쪽 본다. 매매는 법률행위 아니야.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지. 두 번째 미등기 부동산 취득자도 결국은 매매예요. 매매.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 취득자도 채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그 3번 봐. 3번. 종전 소유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청이요 채청이요? 3번에 채청인지 알아들었어? 왜냐하면 밑줄 그어서 종전 소유자잖아. 종전 소유자. 그러니까 종전 소유자니까 현재 물권은 없는 자라는 거지.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지 이렇게. 그럼 여기는 저당권에서도 나와. 종전 소유자도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하면 O 해야 돼? X 해야 돼? 같이 나오니까 O 해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시효 완성자죠. 시효 완성자는 당연히 물권 없는 자지 지금. 등기해야 물권자니까 채청. 그 다음에 5번 환매는 여러분들 환매권자가 등기해와야 소유권 회복해. 안 해도 소유권 해와야지. 그러니까는 환매권자는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권이 없는 자 아니야. 그러니까 채청이지. 그 다음에 6번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 건물을 양수한 자의 건물 등기 청구권이야?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야? 이것도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만 샀죠? 그러니까 아직 지상권은 등기 안 해왔지 이런 거. 채청.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만 나오면 항상 채청이야 이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은 100%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럼 오른쪽에 물권적 청구권은 취소 해제만 나오면 물청이지. 취소, 해제, 해지권자의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청. 그 다음에 2번 읽어본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다. 그러면 진정한 물권자가 갖는 것이다 그 말이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니까 이것은 물청이야 물청. 100%. 그 다음에 3번은 법지. 법정지상권자의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물권자가 갖는 것이므로 물청이다. 문제 1번 밑에 양가로 1번 원인행위가 취소, 해제, 합의해제, 해지 등으로 인한 그런 등기 청구권은 물청이요 채청이요?
물청.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청 이런 게. 그럼 이제 갑은 여기 보자. 갑이 을과 가장매매했어. 가장매매해서 등기부를 보니까 1번이 소유자 갑에게서 2번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을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매매니까 무효라고.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 이렇게 해야 돼. 이 등기가 2번 등기가 무효니까 3번, 2번 말소 그리고 쫙 그어야 돼. 그리고 이 갑에게 회복이 된다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3번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그리고 갑 이렇게 해와도 돼 안 돼? 이것을 따라서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하는. 여기는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이라고 쓴다는 거지 이렇게. 그것이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양가로 2번이야. 무효인 경우에 주로 생기는 문제라고. 무효 취소의 경우에.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인데 여러분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니까 소멸시효 안 걸려. 그러면 소멸시효가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하느냐가 문제되는 건 물청이요 채청이요. 채청은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하니까 소멸시효 걸리는 거라고. 근데 다른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안 걸려 이렇게 일단. 채청이라도 적법 점유. 다만 점유를 이전해 주었을 때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문제가 생겨. 그래서 밑에 한번 보면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은 여러분들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은 하도 많이 해서 전불소라고 그랬지? 등기 청구권이 불소멸 아니야. 그래서 자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으면 안 걸려. 둘째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 매도해서 점유를 넘겨주었대.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근데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 점유를 이전해 준 것이다. 침탈이다. 동그라미 쳐놓고 침탈만 나오면 어느 경우든 걸려. 뺏겨버렸으니까 침탈 나오면. 2번 시효 완성자. 시효 완성자가 점유하고 있대. 그러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근데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이전해 주었대. 그러면 걸려 안 걸려? 걸려. 이렇게 미등기 취득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침탈 당하면 또 역시 걸려 안 걸려? 걸려. 그 다음에 계약명의 신탁. 여러분들 계약명의 신탁은 여친에게 등기만 맡긴 거예요? 돈 주고 시킨 거예요? 다른 여친에게 돈 주고 시켰다. 그럼 그런 짓 하면 좋은 일이 좋은 사람이야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계약명의 신탁은 불법행위라고. 불법행위.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으니까 계약명의 신탁자가 점유하고 있어도 그 사람 보호해줄 필요 없어 이건. 그러니까는 계약명의 신탁자는 여친에게 돈 주고 땅 사오라고 해놓고 여친으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아서 점유하고 있어도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걸린다 그 말이야. 거기서 계약명의 신탁에서 신탁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신탁자를 보호해줄 필요가 없으므로 신탁자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걸린다 이렇게. 문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되었대. 여러분들 등기 청구권 나오면 등기 청구권 상대방을 물어본다고. 상대방. 제일 중요한 게 상대방이거든. 그래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고 이제 즉 뭔 얘기냐면 요거야. 갑의 명의 갑의 땅에 대해서 을이 가등기에 대해 있어. 가등기. 을의 명의로 여기가 가등기 권리자 을 이렇게 되었다. 가등기 권리자 을. 그리고는 가등기 되고 나서 처분 금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면 이렇게 병에게 넘어갔다 이거야. 병에게. 그리고는 4번 2번 말소 이렇게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소유권이 가등기가 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가고 나서 가등기가 불법 말소되었을 때 회복등기 청구하는 거야. 회복등기 청구. 회복등기 청구는 위에 있는 사람에게 밑에 있는 사람에게 말소될 때가 이 사람이지. 여기 이 말소될 때의 소유자가 이 사람 아니야. 거기 잘 봐야 돼.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고 나서 가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가등기의 말소 회복 등기 청구는 양도인이요 양수인이야? 여기서는 양수인을 제3취득자라고 하는 거라. 이 사람 제3취득자. 여러분들이
가등기나 저당권 등기가 되고 나서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나면 그걸 다 제3취득자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잡아, 해봐. 을의 명의로 가등기 되었다. 그리고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갔다.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 제3취득자. 이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그래. 그리고 불법 말소되었어. 그래서 2번 주의하시면 돼. 2번. 1990년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는 넘겨받지 아니한 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다가 병이 을의 점유를 침탈했다. 을의 갑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등청은 소멸시효가 진행. 침탈이라는 게 있잖아. 침탈. 침탈 봤어 안 봤어? 그래서 이건 언제 문제야? 감정 다른 자격지점에서 나온 간평 문제니까 주의하시라고. 셋째,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그 3번은 여기 봐라. 함정에 빠지기 쉬운 거지?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채권과는 별개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과는 독립해서 소멸시효에 걸린다 해야 돼.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 채권이 있다고 해서 여기 봐. 채권이 있을 때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 근데 그 저당권이야. 저당권 등기요. 저당권 등기 해주기로 한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 약속한 날로부터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거예요. 다시 해.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돼? 채권 생긴 때부터 계약한 날로부터. 그래, 계약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이해 가셨나? 지금 여기 봐. 을이 갑에게 1억을 받을 권리가 있어. 그러면 채권은 여기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 여기서부터 10년. 근데 여기서 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여기서 저당권 설정해 주기로 했다면 설정 등기 청구권은 계약한 날로부터 10년이야. 채권 한 날로부터 10년이야. 이제 저당권 등기가 되면 이제 저당권 등기 설정 등기에서 저당권 등기가 되었어. 그러면 저당권은 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립해서 소멸하지 않아. 근데 지금 저당권 등기 되기 전 얘기 아니야. 다시 한번 설정 등기 청구. 그럼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돼? 채권 생긴 때부터 계약한 날로부터. 요때부터 진행되는 거지. 요때부터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야. 별개의 권리다 그런 얘기야. 알아들었음? 다시 해.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돼? 전세권 설정 계약한 날로부터.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는 언제부터? 저당권 설정 등기 해주기로 계약했을 거 아니야.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지. 채권 생긴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놓으면 돼. 그래서 채권과 독립해서. 그러면 이제 3번은 잘 봐. 저당권은 채권과 독립해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저당권이야,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야. 그것과 별개다 그런 얘기야. 별개. 4번. 가등기가 되고 나서 부동산이 양도되면 가등기가 되고 나서 부동산이 양도되면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야? 양도인. 그러니까 1번과 4번을 비교해야 돼. 1번과 4번을. 그 다음에 5번. 어떤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다. 말소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를 중심으로? 말소 당시의 소유자. 한 장 넘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등기의 유효 요건인데, 그러면 등기의 효력 요건은 어디? 여러분들 책에 이렇게 등기의 효력 요건 이렇게 쓰여 있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했을 때, 법률행위 다음에 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이 생기거든. 이 등기가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런 뜻이야. 등기의 효력 요건. 그러면 등기의 효력 요건은 첫째, 등기 절차가
절차가 법에 위반돼야 돼. 절차가 적법해야 돼. 절차가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형식적 효력 요건이라고 그래. 그리고 밑에 실체법상 요건이 뭐냐면 이거야, 이거. 등기되어 있어도 등기된 내용과 당사자가 신청한 법률행위 내용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밑줄 그어봐. 절차법상 요건에다가 절차법상 요건이 적법 절차 이렇게 써놓으면 돼. 절차법상 요건, 적법 절차. 그 다음에 2번에 실체법상 요건은 실체법상 요건은 이렇게 써놓으면 돼. 이렇게 써놓으면 왼쪽에 등기 내용의 합치 이렇게 써놓으라고. 등기 내용의 합치. 그리고 우리는 민법 총칙 배울 때에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려거든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 있어야 되고, 그러면 당사자에서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에서는 확정 가능, 이행 가능, 적법 타당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에서는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돼. 이런 거 배웠는데 이런 거 배웠어? 잘못된 경우를 배웠어? 잘못된 경우를 배웠지? 권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다. 이거 배웠지? 당사자의 권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끝난 건 아니거든. 알아들어? 그럼 공부도 절차가 적법해야 된다. 이거 나오겠어? 잘못된 경우를 나오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절차법상 요건이 갖춰진 경우, 결여된 경우, 결여된 등기 효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에. 그 다음에 2번은 실체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잘못된 경우, 잘못된 경우에 등기 효력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냥 쭉 한번 읽어봐. 하도 많이 해서 내가 다시 언급할 수도 없어, 이런 것들. 그럼 첫째, 절차법상, 여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가 2개 있어. 다잖아. 등기에. 불법 말소. 그게 양가로 1번이야. 양가로 1번. 그러면 양가로 2번은 이제 이중 등기.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어서 하나의 땅에는 등기부가 1개 개설돼야 돼, 2개 개설돼야 돼. 근데 2개 개설되었을 때 효력을 여러분들이 다 배웠잖아, 이렇게. 그러니까는 여러분 개념만 잡아, 공부할 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제4절에서 물어보는 등기의 효력 요건이 어째서 이게 문제되느냐 하면 개념을 잡아야 되지, 안 잡으면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잘 모르니까 머릿속에 안 잡힌다고, 개념이. 그러니까는 맨 공부과장 맴돌고 그래. 그래서 여기 연다. 자, 따라서 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법률행위 다음에 등기하려거든 등기 청구권이 들어가야 되고, 법률행위 해놓고 등기한다고 해서 다 물권 변동 생겨. 법률행위가 유효해야 돼. 그래, 유효해야 되고, 따라서 등기가 잘 돼야 돼, 잘못돼야 돼. 다시 절차의 적법, 기재 내용의 합치, 이렇게 돼야 된다. 여기서 이 대목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쭉 해나가면 되지. 그럼 여기서 절차가 잘못된 경우가 2개. 다시 불법 말소, 이중 등기. 그 다음에 기재 내용이 잘못된 경우는 밑에 많아, 이렇게. 그러면 자, 양가로 1번. 2로 올라간다. 불법 말소된 등기의 효력은 유효요, 무효요? 불법 말소된 등기의 효력이 유효요? 하여튼 공감 능력이 떨어져. 근데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 잘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놔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 계속, 여기 봐. 갑의 땅에 을이 가등기 해놓고 병에게 넘어갔는데 가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거예요. 원인 없이 4번, 2번 말소되었다고. 그러면 그은 것도, 이렇게 쫙 그은 것도 등기거든. 그은 대로 효력이 생긴 거예요,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불법 말소. 그러면 효력이 생겼다는 얘기는 등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소멸했다는 거라고, 가등기가. 시방 가등기 소멸했어, 소멸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등기된 대로, 그은 대로 소멸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등기는 효력이 있어, 없어? 없지, 지금. 이렇게 그은 대로 효력이 생기면 유효하다, 이런 말을 쓰고, 그은 대로 효력이 안 생겼지?
그러니까 불법 말소된 등기는 등기 기재된 대로 효력이 안 생기잖아. 효력이 생겨 안 생겨 이게? 효력이 안 생기는 거 뭐라고 그래? 유효 무효 너 모르냐? 그래서 1번을 주의하시라는 거야. 불법 말소된 등기 효력은 무효이다. 이렇게. 이게 1번 지문이 우리 시험에 10번 나왔어요. 10번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들은 나올 때마다 틀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연휴 때 텔레비를 쳐다보면 이 강화 이런 데 돌아다니면 나 강화를 한번 갔다 갔거든. 처갓집은 안 갈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쭉 가다가 교동으로 뚫려 있더라고. 그 공장에 우리 처갓집 앞에 공장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보면서 교동으로 가서 보니까 막 그 연산군 유배지 막 있어. 근데 그날 와서 이제 텔레비를 틀는데 이제 설민석이 나오지. 여러분 알잖아. 민법에 설민석이 백헌하냐. 근데 그 설민석이는 강의를 잘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있지. 이제 어떤 역사적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제3 출연자가 나타나서 어떤 사실을 설명하면 옆에 그 같이 앵커들 몇 사람들 있어. 그 누구냐. 그 따라다니는 놈들. MBC의 전 누구지? 전현무. 이제 옆에서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면 눈 감고 끄덕끄덕해. 근데 설민석이는 어느새 눈물을 출출 흘려. 속으로 내가 저 새끼가 저러니까 성공했구나 이런 거야. 벌써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역사적 사실이 흐르면 막 눈물을 그냥 출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의 감동을 주잖아. 저는 성공한 이유를 강의 잘해서가 아니라 공감 능력이 있어서 막 눈물을 흘러. 지일처럼. 그러니까 그것이 측은해서 그것이 그놈이 인기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전현무는 저 새끼. 설민석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데 그놈은 웃고 앉았으면 저 사람이 된 놈이야. 싸가지가 없는 놈이지. 그러니까는 그것이 EBS 강사하다가 그런데 뜨는 게 어딨어. 두 번째는 그걸 보면서 이 설민석이가 우리나라 역사를 있지 사람들의 국민성을 지금 개조해 가고 있다니까. 역사적 사실들을 인식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지금 개조해 가고 있어. 그리고 자기 부모들이 잘못했으면 반성을 만들고 있다고 이게.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게.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정치가 이거 필요 없어 이 사람. 그 무식한 놈이 EBS에서 뜨더니 배 아파 죽겠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많잖아 이런 게. 참. 나는 지금까지 있으면 내가 저놈은 눈물을 흘리면서 참 공감 능력이 있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당신도 그렇게 해보지 그래. 기분이 얼마나 포도를 땅에다 던져버렸어.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지금 그럴 나이야. 난 평가를 할 나이지 내가. 물론 그래서 그럼 공감 능력이 있어야. 난 뭘 느꼈냐면 그럼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을 때 강의 잘한다 하려거든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 기초가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공감 능력이 생기겠어. 그래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내가 앞에서 아무리 잘해도 공감 능력을 가지려거든 집에서 공부 좀 해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그러니까는 학원이 성공하려거든 공부를 좀 시켜야 되는 거야. 자꾸 오라 그러고. 그리고 특강 같은 것도 할 때는 교회는 뭐하러 가냐고 그거. 그냥 편안할 때 가는 거라고. 여러분들 교회에 부정적인 점도 많아. 나 교회 가면 다니거든. 전부 젊은 놈들이 암 걸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그런가 했더니 자꾸 돈 내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돈 내라 소리를 못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 돈 안 내버리면 내가 말아버린다고. 여기서 띄어먹고 다니는 사람은 엄청 많아.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도 속으로 이런 큰 역할을 하는구나 지금 내가.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공감 능력이 있어야 공부가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까니까? 교동 갔는데 젠장 역사적 사건을 모르면 왜 왔는지 그럴 거 아니야 이거.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이제 그 호떡 먹는 데가 있어, 호떡. 이 무식한, 아따, 호떡 크네. 이것만 봐버리면 안 되잖아, 이런 게. 황해도 연백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거기 산다 하더라고. 연백 그 출신들이. 그 호떡 장사하면서 그 쌍화탕에다 끓여주고 그 동동 띄운 그 차 먹으면서 아이, 우리 어렸을 때 생각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려거든.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11월에 따라온다. 11월에 뜨는 달은 뭘 먹는 날이야? 합격줄을 먹는 날이 돼야 된다고. 11월에 뜨는 달은 합격줄을 마시는 달 하려거든. 여러분 지금 있지?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돼, 지금. 그래서 지금 지금 모의고사 봤을 때 50점 먹는 사람들은 그냥 합격하신다고. 근데 30점대에서 20점대 노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여기 이 책을 자꾸 읽어야 돼. 이 책을 읽는데 대신 흐름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설명해 주면 잘 이해하시면 돼. 자, 2번 간다. 2번. 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인 이중등기는, 그러니까 이중등기 나왔지? 그러니까 이중등기 그러면 등기부가 2개 개설된 경우거든. 그럼 어느 게 유효야? 그래, 한번 읽어보면 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인 이중등기의 경우에는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등기가 유효다 하면 맞아, 틀려? 그래, 선등기가 유효다 해야 돼. 이렇게 틀려. 그리고 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후등기가 무효임이 원칙이다. 이렇게 하면 또 틀린다고. 그래서 틀리게 내는 지문까지 외워가야 돼. 그래서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중등기 효력을 안 물어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등기부 취득시효는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70%거든.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의 경우 등기 명의인이 무효인 경우야 유효인 경우는 아니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는 주체가 무효 등기에 터잡아서 하는 거거든. 근데 그때 무효인 등기에도 자 1번 양가로 2번에 1번 무효인 중복 등기에 터잡아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그다음 몇 줄 그셔봐. 등기부 취득시효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1번에 위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자 다시 양가로 1번 간다.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다면 말소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말소 당시의 소유자 현재 소유자 말소 당시의 소유자. 2번 갑소유 X 토지의 을명의에 가등기가 되어 있고 병이 X 토지 소유권을 양도받은 후 을명의에 가등기가 불법 말소되었을 때 가등기 권리자는 누구를 상대로 회복 등기를 청구해야 돼? 갑을 병을. 제가 아까 반복한 거요. 양수인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하는 거야. 왜냐하면 병이 말소 당시의 소유자거든. 병이. 그 다음에 3번 자 선순위 저당권이 불법 말소되었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해서 매각이 되면 선순위 저당권 등기는 회복할 수. 3번도 함정 문제로 많이 나오잖아.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당권은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두 소멸한다. 이런 걸 기억해 줘야 돼. 따라서 저당권은 경매가 이루어져 버리면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회복 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야 이게. 4번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을 때 회복 등기 하기 전이라도 최종 등기 명의인은 진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을 물어보는 문제다. 그래서 거기에 불법 말소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를 1, 2, 3, 4번 정리 다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실체법상 요건이 결여되어 이제 요거야 이게. 법률행위의 내용과 등기 내용이 일치돼야 되는데 일치되지 않았어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 법률행위만 유효하게 존재한다면 기재 내용이 달라도 물권 변동은 생긴다. 즉 뭔 얘기냐면 가불간에 실제로는 매매했는데 법률행위는 실제로는 무슨 짓 했다고? 매매. 근데 등기부에는 증여를 했어도 실제 매매라는 게 존재했지? 그러니까 권리 변동은 생겨 안 생겨? 생긴다 이렇게. 따라서 원인만 존재한다면
과정이 다소 달라도 절차가 다소 달라도 물권 변동은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등기는 유효요 무효요? 유효다 그 말이야. 등기된 내용대로. 그래서 첫째, 삼자 간 합의 없이 격려된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 2번 양가로 2번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는 유효 무효? 그러니까 그 말 아시겠지? 실제로는 매매했는데 증여로 기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로 양가로 2번 오른쪽에 써놓으면 돼. 은닉행위에서 발생 이렇게 은닉행위에서. 양가로 3번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라도 이제 서류를 위조했대. 근데 중요한 것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나오지? 그 말은 원인이 존재했다 그런 뜻이므로 그 등기도 유효. 4번 저당 채무 변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새로운 소비 대차가 이루어진 경우 제3자가 없으면 무효 등기 유용이 가능? 그래서 4번이 이제 무효 등기 유용을 물어보고 제일 많이 나오지 4번이. 그럼 무효 등기 유용은 어떤 일이냐면 따라서 일단 등기가 돼 있는데 이게 무효였지만 원인이 나중에 존재하게 된 거야 이게. 다시 한번 무효 등기 유용은 어떤 사정? 그다음 밑줄 그셔봐. 4번에다가 4번 오른쪽에 끝에 봐. 무효 등기의 유용 여기다 밑줄 그셔. 4번 오른쪽 끝에. 자 어디 무효 등기 유용이 뭐라고? 등기 원인이 나중에 존재하게 되면 이렇게 쓰라고. 등기 원인의 나중에 존재 이렇게 써. 이것을 무효 등기 유용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표시에 관한 무효 등기 유용 안 되지? 권리의 변동에 관한 무효 등기 유용만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4번에 무효 등기 후 등기 원인이 후발적으로 존재했을 때 그 등기는 소급하여 그때부터 그것은 1번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도 해. 무효행위의 추인. 따라서 어떤 행위가 무효였는데 나중에 유효원이 존재했다면 그것은 무효행위의 추인과 같은데 무효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무추소여 무추비여 무추비 이렇게 했잖아. 무효행위의 추인은 비다 이렇게 무추비 이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2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2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했대. 건물 완성도 안 해놓고는 보존 등기 했대. 그리고는 나중에 건물 완성했대.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요 무효요? 무효는 아니다.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도 그러니까 전세권은 미리 등기하는 거예요. 가서. 그리고 나중에 계약이 시작되었어. 그러면 그 등기는 무효야 유효야? 유효. 그것은 3번은 작년에 나왔어 우리 시험에. 4번은 다른 자격점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5번 무효인 명의신탁. 명의신탁만 나오면 여친을 생각해야 돼. 무효인 명의신탁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신탁자가 수탁자와 혼인했대 나중에. 그래서 등기 명의자가 배우자가 되면 이미 무효가 된 등기는 소요 비소요? 하여튼 무효 등기 유용만 나오면 비소야 비소. 5번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이 멸실되었는데 기존 건물의 보존 등기를 유용했다면 그 등기는 유효 무효? 5번만 주의하시면 돼. 그래서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45페이지에 미등기 건물 양수인의 지위와 중간 생략 등기인데 그 1번 미등기 취득자의 지위 나왔죠? 이거 본다. 전불소 대처할 수 있고 이의 제기 못한다.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은 이거요. 갑이 등기 명의인이 갑이 을에게 팔았는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넘겨받아서 점유하고 있는데 아직 등기는 했음 못했음? 못했음. 그러니까 이 을은 갑이 토지 내놓으라고 하면 매해야 돼. 버틸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것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그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시험은
이 을에게는 점유할 권리가 있다 안 물어보고 이것을 물어본다고. 자, 외워요. 소유자는 미등기 취득자나 전득자에게 물청,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하지? 이렇게 물어본다고 물어보는 게. 그래서 자, 사례 봤더니 을은 갑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등기는 하고 있지 않다. 병이 을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1번 소유자 갑은 임차인 병에 대하여 소유물 내놓으시오 헐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을에게도 안 되고 을로부터 점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에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2번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린다. 셋째, 정이 X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고 있을 때 미등기 취득자는 침해자인 정에 대하여 직접 소유물 내놓으시오 할 수는 없어. 직접 해야 돼? 대위해야 돼? 대위해야 되고. 넷째, 갑의 채권자가 소유자의 채권자가 주택에 대해서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면 미등기 취득자는 제3자 이의에서 제기할 수 없다. 만약 미등기 취득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만약 을이 서류를 위조하여 갑소유 토지를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한 다음 그 토지의 Y 건물을 축조하여 병에게 양도해서 병이 등기 없이 점유하고 있을 때 토지 소유자 갑은 미등기 건물 양수인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미등기 취득자 병이 건물을 헐어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 사람에게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중간등록 등기는 한 문제 꼭 나오니까 애원아. 그러면 중간등록 등기는 두 개를 봐. 다르지. 합의가 있다, 없다. 한 장 넘겨봐요. 합의가 있냐 없냐 봐서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물어보는 게 이런 게 있어. 앞으로 넘어가서 X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했고 그리고 을이 병에게 다시 매매해서 3자 간에 이렇게 합의한 거예요. 3자 간에 합의. 그럼 3자 간에 중간을 건너뛰고 등기하기로 합의했을 때 첫째 물어보는 게 합의가 있을 때 계약의 당사자는 합의가 있을 때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병이 되는 것이다. 여전히 갑과 을이다.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있더라도 중간 매도인에게 이전 등기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야. 여기서 물어봐. 둘째, 합의가 있으면 병은 직접 해달라고 하거나 중간 매도인을 대위하거나 선택할 수 있어. 따라서 중간 매수인의 최종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합의해놓고 갑과 을이 매매 대금을 인상하기로 했다면 최초 매도인은 중간 매도인이 인상분 줄 때까지 등기 못 해주겠다 거절할 수,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 셋째, 합의해놓고, 자, 3자 간 합의해놓고 계약을 합의 해제했을 때 이 갑은 합의 해제의 효력으로 최종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이제 그럼 합의 해제했으면 따른다. 해제해서 보호되는 제3자는 어떤 놈이라고 그랬어? 목등기. 생각 안 나냐? 다시 한번 목등기. 이 사람은 등기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제3자가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 해야지. 또 없다 그러네. 저렇게 몰라.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 자, 문제 본다. 밑에 45페이지에 중간등록 등기 합의가 있을 때 합의의 효력은 유효요 무효요? 유효.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단속 규정이었지. 합의의 효력을 물어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합의 방식을 물어볼 텐데 합의 방식은 따른다. 묵시적. 순차적으로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3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효력과 등기 방식에 기억번 3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등기 방식. 등기 방식은 따른다. 직접. 동그라미 쳐놓고 또는 뭐하라? 대위. 등기 방식에 직접 대위 동그라미 쳐.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기했을 때 이 등기부에 가백에서 이렇게 2번 병의에 등기했을 때 등기 원인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원인. 등기 원인은 뭐라고 기재해야 돼? 중간생략 합의라고 매매라고. 그래서 중간생략 합의는 디귿번 작년도 문제야. 작년도 문제. 그래서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합의 후 매매대금 인상을 하기로 했다면 인상분 줄 때까지 거절할 수 있고, 그 미음번 틀리지 않도록 해. 미음번 봐. 3자 간 합의해놓고 무슨 짓 했어? 합의해제. 그럼 합의해제했을 때 최종 양수인은 제3자요? 아니요? 여러분, 해제해서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해서 보호되는 제3자는 목등기 헌자라고 그랬지. 그래서 자, 3자 간 합의 후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도인이 합의 해제한 경우 최종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거 나오니까 주의하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3자 간에 합의해놓고 여기 3자 간에 합의해놓고 사기당해서 취소했어. 이렇게 3자 간에 합의해놓고 의뢰 사기를 이유로 이렇게 취소했다면 이 사람은 제3자로서 보호되지? 보호돼 안 돼? 선이면 보호되냐 안 되냐 따져야 돼. 그때는 해제와는 다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선이면 보호되고 악이면 보호되지 않고 이렇게 두 개 비교해야 돼. 그래서 3자 간 합의 후 제한능력 취소요, 사기 취소요. 거기다가 사기 동그라미 쳐야 돼. 사기. 영종도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맘먹고 온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주의하시라고. 다른 합의 해제. 해제. 합의 해제 대신에 해제해서도 여러분은 맞춰야 돼. 그래서 해제나 합의 해제에서는 목등기. 목등기 현재 아니지? 제3자로 보호되지 않아. 근데 취소했을 때는 제3자로 보호될 수 있다 하면 돼. 선이면. 그래서 자, 3자 간 합의 후 매매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었을 때 최초 매도인은 선의의 있잖아. 선의의 최종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두 개 비교해야 돼. 그 다음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 합의가 없어. 그래서 첫째, 합의 없이 합의하지 않고 등기했어도 그 등기는 유효요, 무효요? 합의 3자 간에 즉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3자 간 합의 없이 이렇게 등기되어 버렸다 이거야. 그러면 일단 그 등기는 유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무효. 이렇게 등기 합의 없이 격려된 등기도 유효. 맞지? 왜냐면 원인이 존재하잖아. 원인이. 그 다음에 이제 3자 간에 합의가 없을 때는 병은 직접은 안 돼. 그래서 의뢰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이렇게 양도해. 채권 양도. 그리고 그 사실을 통지해 주었지. 그랬어도 최종 양수인은 최초 매도인을 상대로 대항하지 못한다. 그거야. 그래서 등기 방식에 자, 읽어본다. 중간 매도인이 시작. 최종 매수인에게 무엇을 양도하고? 그러면 등기 청구권 양도에다 밑줄 그시고 이게 채권 양도야. 시험에서는 채권 양도 이렇게 물어본다고. 채권 양도 이렇게. 이 의리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채권 아니야. 채권을 이렇게 양도하고 통지해 주었어. 이렇게. 그 사실을 최초 매도인에게 통지했다. 그러면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을 상대로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어. 이렇게. 그러면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대위할 수는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여러분 통지 없다. 이렇게 외우자. 통지 없다. 이렇게. 문제 1번. 중간승낙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중간승낙 등기 합의 하에 최종 매수인과 최초 매도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격려된 등기는 유효,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무효라고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셋째, 3자 간 합의 후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도인과의 계약이 동그라미 쳐 합의 해제된 경우
이를 이유로 최종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야 돼. 최종 매수인이다 몇 줄 것이고 목등기 안 왔다. 목등기 없음 이렇게 써야 돼. 최종 매수인은 목등기여 한자 아니야. 목적물에 대해 등기하지 않은 자지. 그러니까 제3자 아니다. 그 말 목등기 한 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4번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가 없어도 중간자의 동의가 있다면 최종 매수인은 중간자의 동의가 있다면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등기해 주시 할 수 없어. 이런 것도 그런 거 함정이니까 주의하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이론 정리를 이렇게 잘 해놓고 또 밑에다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 정리 해놨더니 얼마나 잘 해놨냐고 이런 게. 자, 쉬었다 합시다.